주저리 몇 마디 좀 할 게 있어서 번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공인이잖아요. 저희가 시험을 보고 공인, 국가에서 정한 그 자격시험을 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동중개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공동중개를 좀 꺼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저희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는 전속이 많아요. 저희가 호실도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전속으로 맡기는 분들이 많고 한데, 전세가 요새 안 나가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눈물을 머금고 사실은 공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급하니까 나가는 분이 지금 중도퇴실하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제가 뭐 수수료 좀 벌겠다고 고집부릴 쌍도 아니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주변에 뿌려요. 그랬더니 그거를 접수받은 분이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손님 맞췄으니까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분께서 나는 저기 파크비랑 전속으로 하니까 그쪽이랑 안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다고 와서 계약서 쓰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황당하죠.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정보를 줬더니 그거를 바로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그거 빼가겠다고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 임대인 번호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처음에 거기 입주할 때 그 부동산하고 계약서를 쓰다가 파기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좀 못 믿어해서 더 이상은 우리 호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마치면서 저희 계약서 쓰는 게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두 개를 하신 분인데 둘 다 맡기겠다 해가지고 제가 맡겨놓은 건데, 그 호실을 상대로 그렇게 장난을 쳤고, 뭐 그런 부분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급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나갈 때 보통 이제 임차인들의 부동산이죠. 저희는 이제 임대 물건의 부동산이고, 임차인들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중간에 나갈 때 그쪽 부동산에다 연락을 해요. 나가게 됐으니까 방 좀 얻어달라, 아니면 방 좀 빼달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임차인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왜? 그 물건은 임대인 거잖아요. 임차인 게 아니에요. 임차인은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전화를 해서 임대인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뭐 1060으로 살고 있는데 나간다고 하는데 뭐 5%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이대로 내실 겁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그죠? 임대인이 예, 그게 맞습니다 하면 확인한 다음에 뭐 광고를 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저도 이제 공동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 뺏길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저는 사실 잘 못 느꼈는데, 계약서 하는데 제가 표준 계약서 쓰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소요 시간이. 뭐 많게는 1시간도 걸리긴 하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면 표준 계약서 7장짜리 하나 작성을 하고 확인 설명서까지 끝내는데, 뭐 임대인들이 가끔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수 유망주, 제가 볼 때는 뜰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랑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아이돌 지금 연습생이신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이제 계약을 하고 방을 가서 치수를 잰다고 해서 같이 이제 제가 자를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한국 온 지가 한 9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계약을 썼겠죠. 임대차 계약을.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처음 봤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렇게 뭐 남들은 그렇게 안 하나 했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동으로 저도 한 2번 다른 데 가서 임차인을 모시고 임대 물건지 가서 작성을 해봤는데, 뭐 거의 뭐 이거 보셨죠? 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지 읽지를 않아요. 특약 같은 건 다 읽어줘야지 나중에 나갈 때 문제 생겼을 때도 저희는 그때 다 얘기했지 않냐, 자연스럽게 제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가 얘기했지 않냐,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했지 않냐, 특약에 있다 설명했다. 그 다음에 뭐 벽에 못을 박지 못하게 했더니 핀을 써가지고 핀을 꽂아가지고 여기다 무공으로 이게 탁 하면서 벽지가 찢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배상을 해야죠. 그럴 경우에도 못 들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니까 아예 그냥 플랫폼이 딱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저희는 분쟁이 별로 없어요. 나갈 때도 크게 분쟁이 없고 한데, 그게 의외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하나씩 특히나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일정한 룰로 딱 갖고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설명했나 안 했나 그러면 참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임차인은 나는 몰랐다, 뭐 들은 거 없다 막 이러고, 임대인은 뭐 중개사 어떻게 된 거냐, 하지 않았냐 이러면은 중간에 껴서 굉장히 곤란하니까 아예 나만의 폼을 만들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앵무새처럼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저리 한번 읊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더 재밌는 내용들, 지금 재미없죠? 재밌는 내용들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뒤에다가 하나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